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왔던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로 피해자 그리고 유족, 현장 대응 인력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이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지혜를 그리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부 측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원 대책을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촘촘하게 또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대략 4,200여 건의 심리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하고 620여 건의 의료비 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만 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 상응하는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인력 확충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었어는 결코 안 될 그러나 발생하고만 이번 대참사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진상조사단, 참사수습단, 국민추모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참사수습단에서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생존자를 비롯해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 및 심리 지원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애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평범한 거리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가짜뉴스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유가족들의 마음은 매우 참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서울시를 방문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희생자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소통 공간과 사회적 기억 및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35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부상자 196명 중에서 3분이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분에 대한 의료 지원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6개월 한시 지원이 아니라 필요시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끼니를 거르고 깊은 슬픔, 상실, 분노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떤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간접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가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다면서 심리 지원을 거부하거나 또 공급자 중심의 심리 지원으로 한두 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희생자 유가족과 또 부상자, 생존자 입장에서 심리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재난 심리 지원 및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서 참사 이전에 4명의 직제 증원이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참사 이후에 요구했던 증원은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정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최근에야 어렵게 희생자 60여 분의 유가족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힘겨운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데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유가족분들이 지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진정한 사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8일이나 지난 어제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설치하여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유가족 모임 구성에 정부가 비협조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가족분들의 기자회견까지 열리자 뒤늦게 마지못해 TF를 구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뒤늦게라도 지원단을 꾸리게 된 것 다행으로 생각하고 약속한 바대로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바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 역시 꼼꼼하게 살피고 감시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심리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 파악하고 개선 방향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도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 이다영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이태원 참사의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면서 서울의 수도권 지역의 유가족 부상자분들의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여러 번의 재난심리지원을 경험해 오면서 다수의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또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거나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은 대부분이 20, 30대의 자녀를 잃으셨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부상자나 목격자분들 중에서도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와 함께 갔다 같이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대응하셨던 전문 인력들의 트라우마도 컸습니다. 또 국민 모두의 충격이 컸던 만큼 초반에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언론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정리되었고 트라우마 회복 관점에서의 기사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단연간의 심리지원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2차적 스트레스가 재난 당사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해왔고 언론계와 협조하여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재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족과 부상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련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트라우마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심리적, 정신의학적 지원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정치권, 언론계, 민간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리지원 시에 현장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나 목격하셨던 분들의 트라우마 반응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연락을 주시거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또 빠른 회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라우마와 애도는 정신의학적으로도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이에 대한 개입은 숙련된 치료자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사회적 자원과 함께 투입될 때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응 인력의 트라우마와 소진 문제도 간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코로나19 때부터 정부와 민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재난 트라우마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조금씩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다영 담당관님은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의로서 코로나 때 상당히 정신과 전문의들 이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국가트라우마센터까지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이해우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심리 지원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힘을 내며 현장에서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대응 심리지원 인력들과 함께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0월 31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심리지원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25개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재난 후 일주일 이내에 초기 심리 대응 체계를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재난 심리 대응 체계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각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향후 장기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현장 대응 인력, 일반 시민분들에게 심리 지원 및 필요시 의료 지원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들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외에 재난 심리 지원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심리 현장 지원을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60기관, 광역 16개, 기초 24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난심리지원 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재난시 비상시 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지원의 경험을 가진 전문요원이 기초센터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평시에도 재난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의 모의 훈련 현장에서 각각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들이 한 번씩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난 대응에서 현장의 구조 활동과 심리지원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재난에 인해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조 활동과 심리 지원이 유기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초기 상황에 여러 심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여러 관련 요청 사항들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소통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현장에서 재난 심리 지원을 하는 실무자분들이 관련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 관련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필요한 상황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또한 향후에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분들과 함께 현장 대응 인력, 의료와 소방, 경찰분들을 포함한 언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트라우마와 심리 지원을 어떻게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초기 대응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상황, 이태원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되고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그 현장 대응 인력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돌보고 이를 예방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재난심리 지원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체계들이 좀 더 잘 만들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더욱더 공감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정호 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의사님의 모두 발언 들을 텐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정신과 동네 의원과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료계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종우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협력하는 그러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제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가족, 관련 인력에게 불가피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난 발생 시에 물질적인 지원하고 구호에 그치던 우리나라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었고 이후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와는 다르게 재난 특수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평소와 차원이 다른 급격히 늘어나는 신체 지원과 그리고 심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단기간의 개입과 장기간의 관찰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2018년 4월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었지만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재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심리 지원이 되고 의료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사협회나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보면 재난의료지원팀인 DMET와 재난정신건강지원팀인 DPET라는 그러한 팀 구성이 민관 협력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예산 마련 등이 같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협력해서 재난 발생 19일 만에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 연계센터를 개소한 것은 재난 대응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 연계센터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예산으로 그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치료하는 비용 전체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러한 진료 연계센터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진료 연계센터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들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우선은 심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심리 지원 수요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30일 어제까지 통계로 107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연계될 수 있는 리스트가 의료기관과 함께 확인이 되었고 의사협회에서는 의뢰가 오는 대상자들을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한 분들은 그 종합병원, 국공립병원으로 연계하여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평상시에는 이런 재난 심리 지원 교육도 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실제 심리 지원을 하면서 재난 종료 후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소명의식만 갖고 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현실화와 민간으로 이탈 방지를 해서 안정적인 그런 트라우마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다학제 민간 전문가들이 이 재난 심리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 체계를 만드는 국가 재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구축이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난 의료 지원팀과 재난 정신의료 지원팀을 만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및 재단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발언은 다 들었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